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잇몸병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프고 그러다가도 괜찮아져서 방치하기 쉽지만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 위험도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요? 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치아입니다. 치아는 한번 고장나면 큰 고통이 생길 뿐만 아니라 돈도 거금이 들어갑니다. 치아는 고장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탈이 나고 나서 관리를 하려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치아가 다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것을 꼭 해서 잇몸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치아 때문에 큰돈 날리기 전에 꼭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마을 주민 여러분, 정순덕입니다. 잇몸병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12년간 대규모로 시행된 추적 연구에서 102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지어 암이라든지 폐렴, 만성 신장병, 치매, 황반 변성의 위험률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요. 당뇨병 환자 잇몸병 발병률은 건강한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 환자는 동맥경화 위험률이 약 2배가 높다고 했습니다. 잇몸병을 방치하면 잇몸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치주인대, 치주골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이 들면 칼슘이 부족해서 이가 빠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붙잡아주는 잇몸에 틈이 생겨 이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치아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잇몸이 건강해야 내 신체의 모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잇몸은 치아 뿌리를 감싸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고 치아가 빠지지 않도록 꽉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잇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잇몸이 자주 붓게 되고 입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잇몸병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잇몸 주변의 세균과 부산물들이 잇몸 혈관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혈관을 통해서 세균이 직간접적으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잇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양치 후에 피가 나는 건 치주염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잇몸은 급격히 나빠지게 되고 정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진법이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에도 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입안에 침이 많이 고일수록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세 군데에서 하루 1리터 이상의 침이 분비가 되고요. 침의 99.5%는 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아밀레이스와 같은 소화효소의 용균 작용이 뛰어나고 입안을 소독하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 락토페린, 불소 등 세균이 많은 우리 입안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이때 침이 우리 구강에 노출된 점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침이 마르는 순간부터 치주염이 급격하게 확산되게 됩니다. 잇몸 속 자리 잡고 있는 치주낭에 병균이 생기면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연진법을 통해서 잇몸 마사지를 하게 되면
시준항 속에 있는 많은 세균들을 빼낼 수가 있게 됩니다. 혀끝으로 위아래에 있는 잇몸을 골고루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요. 혀를 가지고 바깥쪽도 안쪽도 마사지를 하다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는데 이때 그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고치법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입술을 가볍게 담은 후에 소리가 정수리까지 울리도록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혀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한 번에 약 36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침 분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어금니를 부딪히는 것이고, 이를 자극하게 되면 이가 더 튼튼해지기도 하고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 각종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체액보다도 농도가 아주 짙은 소금물을 머금으면 삼투압 현상을 유도하면서 통증 부위 세포의 수분이 세포 표면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금물 가글을 하는 목적입니다. 소금물 안에 염소 성분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목이 아픈 감기 증상을 완화해 주기도 하고 가래를 제거해 주고 입냄새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특히 편도선이 부었을 때 1시간마다 1분씩 소금물 가글을 하면 열도 떨어지게 되고 염증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소금물을 만들어서 가글을 하면 치과에서 소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소금물 가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약 30도 정도 젖힌 상태에서 30초 정도에서 1분 정도 소금물을 머금고 가글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는 게 아주 좋고요. 그 중에서도 주무시기 전에 가글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글을 하고 나서 짠맛 때문에 입안을 헹궈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소금물 가글하는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입안에 짠맛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글용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반컵에 소금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하지만 포화 용액이 될 정도로 아주 진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금물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가글할 때 오바이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에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직도 스케일링 하면 이를 갈아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초음파의 진동을 일으켜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잇몸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